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에 대한 경계감과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양시장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마감 직전에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 마쳤는데요.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왔지만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방어했습니다. 이 가운데 2021년 신규 상장주들의 강한 흐름 나타났고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0.13% 강보합으로 3,236.86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1.04% 빠지면서 1,035.68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셨을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00명에 육박하면서 엿새 만에 최다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도 참 우리 시장도 어려웠는데요.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할 이모학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은 이러한 시장 속을 이겨내는 흐름들 또 선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또한 이모학 전문가님의 신고가의 신인 만큼 또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위너 11 종목 중에서 이 SGC 에너지가 오늘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10% 넘는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불기둥 뽑아내는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이 최근 하락세가 짙은 시장 속에서 오늘 특별히 시장에 대한 분석을 더욱 꼼꼼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 전략 또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종목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긴급 처방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오픈 채팅 검색창에 검색하셔야만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모학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정리해보는 알찬 시간까지 가져볼 예정이고요. 오늘 마지막 코너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특별 종목 상담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이런 하락장에서도 불기둥 뽑아내는 그런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모학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참 어려웠어요. 참 마음 편하게 웃지 못하는 그런 시장인데 중국 시장 눈치 보랴, 미국 시장 눈치 보랴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거든요. 무더운 날씨에 더 지쳐가는 듯한데 언제쯤 이 하락장 멈출까요? 네, 진짜 시장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중국 악재는 주말에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에 네. 이제 교육 규제 칼날을 들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그리고 중국 기술주들이 대거 상장해 있는 홍콩 항생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부터 네.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연속 지금 장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짜 뭐 오늘도 폭염. 네. 그리고 저는 안경을 쓰다 보니까 밖에 나갔다 갈 때만 습기가 쳐가지고 마스크도 또 너무 힘들고. 네, 진짜 뭐 기분 나쁜 날씨와 함께 장세도 굉장히 좀 지치는 맞아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장의 이 조정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 날 좀 말씀드렸던 게 관점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과연 이제 증시가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계속 좋을 수는 뭐 그런 장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이 하락 구간에서 항상 느끼는 게 이제 끝났나? 네. 유동성 랠리가 이제 끝났나?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이 고점인가요? 지금이 고점인가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제 걱정, 이런 좀 걱정들, 내가 끝물인가? 네. 내가 또 막차를 탔나? 네. 하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당하시다 보니까 시장에 막차를 탔나라는 느낌, 뭐 여전히 장이 하락할 때마다 있습니다만 네.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인 점은 뭐 정치, 군사, 외교 요쪽의 악재들은 뭐 단기적으로 장을 밀어낼 수 있을지언정 큰 물줄기를 바꾼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악재가 일단은 말 그대로 컨트리 리스크라 그랬죠. 우리는 지정학적 리스크, 뭐 중국은 공산당의 특유의 컨트리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번 악재도 뭐 크게 시장을 우려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장이 안 좋나요? 국내 증시 흐름들. 네. 가만히 좀 살펴보면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들 보면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 실적에도 네. 안 좋죠. 주가가 오르지가 않아요. 현대차, 기아차 실적 아무리 좋게 내놔도 네. 안 움직이죠. 뭐 지금 보면 대형주들 지금 어닝 실적 시즌이 거의 중반 이후로 가고 있거든요. 네. 웬만한 거 다 좋아요. 네. 실적. 대형주들만 안 가는 것 같아요.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는 같은데 대형주들이 유독 실적과 관계없이 그냥 좀 파란불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일단 어닝 시즌 중반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좀 약발이 좀 잘 안 받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뭐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제로 노출로 인식하면서 빠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뭐 카카오 인수 얘기가 나왔던 메타버스 관련한 위지역 스튜디오도 찍 올랐다가 확 빠져버리고요. 제가 이제 DNF도 갖고 왔는데 위너11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DNF도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삼자 배정으로 돈 넣어줄게 했는데도 한 7, 8%씩 올라갔다가 또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실적 좋아도 안 가, 투자한데도 안 가, M&A 해도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혹시 조카나 네. 아이는 없으시잖아요. 네. 조카나 뭐 아기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아기들 너무 좋아하죠. 이 아기들이 네. 잠투정하는 거 못 보셨죠? 네, 아직 그건 못 봤어요. 아이가 뭐 시청자분들 중에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잠투정을 한번 시작하면 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우유를 줘도 아니면 뭐 어버를 줘도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해도 네. 운다라는 그냥 말씀이시죠. 자기가 지쳐서 잠들 때까지 그냥 둬야 돼요. 어, 이게 지금 뭐 시장에 실적을 갖다 줘도 네. 울어요. 어, 시장에 아이와 같다 그러죠. 뭐 호재를 갖다 줘도 울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잠투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떠한 모멘텀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장이. 네, 그 잠투정의 네.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애가 그러면 왜 이렇게 잠투정을 해? 잠을 자든가 네. 왜 이렇게 잠을 왜 이렇게 안 잘까? 바로 범인은 여기에 있었죠. 항생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와 항생지수. 네. 자, 이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금요일 이제 월, 화, 수 오늘까지 이제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막판에 돌려놨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해의 중국의 기술주들은 어디에 상장이 많이 돼 있어요? 홍콩 항생에 많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가 거의 박살이 났죠, 그죠? 다행인 거는 오늘 종가 1% 올랐어요. 네, 오늘 응. 막판에 뒤집더라고요. 네, 막판에 좀 뒤집으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까지 또 중국의 영향을 받을까요? 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아시아 3등주입니다. 오, 우리가 아시아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네. 일본 증시도 눈치 봐야 되고 중국 증시도 눈치 봐야 되고 네. 뭐 미국 눈치야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분들 테마의 흐름에서 봐서 대장주와 2등주와 3등주의 차이를 아시죠? 3등주는 대장주 갈 때 찔끔 가고 대장주 무너지면 박살납니다. 그죠? 그래서 네. 3등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아시아 증시 3등주 마켓의 특유의 이런 좀 성격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과거에도 먼 과거? 아니요. 한 3개월 전에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 언제일까요? 3개월 전에요? 대만 떨어질 때. 아, 제가 대만 떨어질 때 여기 맞아요. 그때 전문가님께서 대만 증시랑 같이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커플링돼서 떨어졌다라는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잠깐 화면 볼까요? 5월 달에도 한번 대만 증시가 폭락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대만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야 우리는
시총 1위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대만 시총 1위가 TSMC거든요. 네. 반도체 수출형 국가라는 비슷한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만 증시가 안정을 찾아야 또 국내 증시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대만 증시가 여기서 이제 폭락을 했을 때 국내 증시의 흐름을 좀 보면 국내 증시도 같이 4월 달부터 빠졌네요. 5월 달에 확 빠져버렸죠. 그렇죠? 네. 빠졌다가 대만 지수 정신 차리니까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그죠? 다시. 그래서 지금 흐름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항생 지수가 오늘 하루 반등으로 돌려놨다고 해서 뭐 급하게 V자형 급반등으로 다시 시장을 이끌 것 같진 않습니다만 네. 한번 켜진 변동성은 쉽게 줄어들진 않거든요. 네. 근데 악재의 성격 자체가 이 예를 들어서 뭐 금융 규제 리스크가 아니라 경기 더블 DB나 굉장히 공포스러운 단어입니다. 경기 더블 DB나 아니면 중국의 긴축 시작, 중국향 테이퍼링 시작 이런 식으로 중국의 뭔가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돈줄 쬐기나 아니면 중국 내부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들 이렇게 정부 자체도 통제할 수 없는 악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얘네가 규제를 해서 어떻게 돼요?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해서 얘네가 규제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네. 마인 회장 뭐 어떻게 그 양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풀어줬나? 우리 이렇게 풀어줬더니 우리나라에 침을 뱉어?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 특유의 규제 리스크가 발동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얘네가 뭐 완전하게 공산당으로 돌아가서 뭐 다시 예전에 뭐 마오쩌둥 시절처럼 돌아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중국 리스크는 맞습니다. 뭐 우려하는 사항은 맞죠. 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가 다른 성장주들 IT나 뭐 여러 가지 바이오나 규제를 확대할 리스크가 있지만 그런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이 중국이 칼을 빼들고 스스로 발등을 찍는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도 경제를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기업들 규제로 전방 섹터로 규제를 악화된다면 다시 문을 닫고 정말 다시 공산당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말씀은 지금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정말 악재는 정부가 네.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정말 악재입니다. 테이퍼링이라던가 뭐 이런 그렇죠. 부분 뭐 말씀이시죠? 정말 유동성이라든가 경기가 더블 딥으로 빠지는데 정부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돈은 풀어놨는데 돈을 뭐더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리스크는 우리가 봤었던 대공황이나 금융위기나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IMF나 이런 것처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진짜 리스크예요. 지금은 정부가 규제를 함으로써 떨어지는 거잖아요. 규제를 더 이상 하지 않거나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시그널만 주면 금방 다시 반등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 때문에 생겨나는 악재들 이게 바로 그래서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외교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정부 스스로가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이번 중국 악재는 우려스럽지 않다라고 좀 보고요. 지금 선진국들 뭐 미국 증시도 뭐 꼼짝도 안 하잖아요. 네. 뭐 대만이 빠지든가 말든가. 얘네가 만약에 경기 우려로 빠졌으면 미국도 박살을 났겠죠. 네. 중국이 세계 경제의 굴뚝인데요, 그죠? 공장이 셧다운 한다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폭락이죠. 선진국 증시가 멀쩡한 거 보면 네. 이게 뭐 외국계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네. 중국이 다시 공산당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너무 좀 과대망상적인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대만 증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글로벌 증시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예리하게 이렇게 한 분석들을 여러분들 노란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혼자서 이러한 시장 대응하기 정말 어렵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이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시장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프로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사칭하는 방이 많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QR코드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힘든 시장 속에서 많이 좀 속상해하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긴급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거든요. 내 종목에 대해서 이모학 전문가님의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김효미가 간다 시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이슈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제가 긁어드리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모학 전문가님의 의견 더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노랑풍선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 상한가 계속 급등하면서 상한가 찍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노랑풍선이 바로 저희 위너 11 종목입니다. 이 무상증자와 함께 위시빈 인수 소식이 있는데 이 위시빈이 여행정보 공유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이 위시빈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연일 좀 상한가 랠리를 이어갔거든요. 전문가님, 저희 위너 11 종목으로도 노랑풍선이 핫했던 만큼 혹시 이 이슈 알고 계셨을까요? 네, 일단 노랑풍선을 제가 여행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가장 좋아하셨던 여행주였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여행주였다라고 말씀 다른 주셨죠. 여행사들 허리띠 졸라맬 때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웹을 개발을 하면서 코로나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했었던 노랑풍선. 근데 제가 봤던 그림하고는 전혀 다르게 무상증자로 주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뭐 상한가를 포함해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건가요? 저는 이게 무증을 하고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즉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업황을 보고 업체를 봤는데 결국은 주식시장 특유의 말 그대로 주가를 이제 해먹는 이렇게 좀 작전성 주가를 좀 들어 올리는 그런 좀 흐름을 보여줘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러면 다음 전략은 어떻게 세워드는지 마지막 AS까지 좀 해드려야겠죠. 제가 좋습니다. 기업으로만 갔으면 기업 얘기를 계속 해드릴 수 있는데 갑자기 제가 보는 관점과 틀어서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여기를 제가 AS를 좀 해드리려고. 좋습니다. 아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들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마 수익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이 노란톡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 노랑풍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무상증자에 관한 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룰이에요. 무상증자라는 것은 뭐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식을 그냥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랑풍선이 주가가 3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300% 그러니까 한 주에 2주를 더 주는 겁니다. 내가 3만 원짜리 한 주를 갖고 있었는데 한 주에 2주를 더 주니까 나는 3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만 원짜리 3주, 와 9만 원 됐다가 아니라 똑같아요. 만 원, 만 원, 만 원입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죠. 3만 원짜리가 3주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양은 늘어나지만 가격은 똑같은 거네요? 가격은 똑같죠. 근데 그러면 어쨌든 상승은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무상증자를 갑자기 딱 오늘 한다고 얘기하고 내일 딱 무상증자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무상증자를 공시를 하고 며칠 날 할 거야. 그때까지 무상증자를 실은 사람은 나가. 매도하고 팔고 나가십시오 하면서 무상증자 권리락의 시간을 줘요. 그러면 이제 권리락까지 주가를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권리라는 단어의 플러스 락이거든요. 권리를 잠근다. 그러니까 노랑풍선은 권리락이 언제였냐면 첫 상한가 가던 날 7월 22일 날 권리락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와 상한가 대박이네 이걸까요? 과연 아니면 지금 시세 그 이후로도 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 이 시세가 그러면 무상증자는 무조건 조커 보약인가요? 다음에라도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3주로 쪼갠다. 1대2 무증이기 때문에 3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권리락 착시 효과라 그래요. 3만 원짜리가 10,000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3만 원짜리가 반토막도 더 났네? 70%가 폭락을 해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 포트폴리오에는 현재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른 네. 투자자들이 보도 3만 원짜리 갑자기 10,000원 됐네? 네. 일단 사. 착시 효과거든요. 근데 아. 주식에서 이 권리락 착시 효과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착시 효과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를 갑니다. 더 급등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10,000원짜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50%가 올랐다 칩시다. 얼마 버는 거예요? 네. 10,000원짜리가 지금 15,000원이 됐습니다. 얼마 벌었죠? 5,000원 벌었죠. 5,000원 벌었죠. 5,000원 벌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5,000원 번 걸까요? 내 투자 금액은 원래 3만 3만 원이었잖아요. 3만 원이었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 포트폴리오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무상증자의 효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뭐냐면 한 주 갔다가는 50%가 올라간 게 맞는데 나머지 네. 두 주 어디 갔습니까? 이거 언제 그러게요. 줘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걸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없어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권리락이라는 겁니다. 이 아. 나머지 두 주는 언제 주냐면 8월 17일 날 줍니다. 아직 보름이나 더 남았어요. 그럼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랐는데 두 주를 더 줄 때는 15,000원으로 주는 거예요? 10,000원으로 주는 거예요? 시세에 따라 틀려. 그때 얼마 아, 갔을지 시세에 모르죠. 따라서. 근데 네. 보통의 경우를 보면 무중 권리락 때 가면 주가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 10,000원 갔다가 50% 수익 났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2만 원이 있잖아요. 네. 이 2만 원이 예를 들어서 20%만 내려가도 4,000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 10,000원짜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정말 2만 원짜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랑풍선을 지금 사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10,000원에 산 사람 10,000원으로 지금까지 주가를 해왔기 때문에 주가에 공짜는 없어요, 주식에. 이게 무상증자라고 해서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위시빈 인수 소식도 있잖아요. 네. 이 위시빈 인수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되면 그때는 매수를 해도 되나요? 저는 솔직히 20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요.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노란풍선이 차라리 뭐 어디에 인수 합병을 당한다는 입장이면 모를까. 노란풍선이 합병을 한다. 지금 예를 들면 뭐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가 다른 적자 기업을 인수한다?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항공주들이야 산업은행에서 돈을 대주니까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고 진에어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합병을 정부에서 항공사업은 어쩔 수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지금 여행사업이 언제 다시 우리가 여행을 갈지 모르는 상황.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몸집을 키우는 거는 조금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네. 정도 투자는 과하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좀 잘하고 나서 네. 좀 내년에 하든가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위시빈은 아예 그냥 기억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음. 나머지 두 주 이게 리스크거든요. 아, 나머지 두 주 때 주가가 아마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랑풍선 권리락 착시 효과로 지금 상승해 있는 부분들 무조건 수익 챙기시고요. 네. 권리락 만약에 지금 두 주를 받을 게 있으신 분들은 한 주라도 일단 다 챙겨 놓으셔야 두 주의 리스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다시 다 내려가고 두 주도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나버리면 완전 꽝이거든요. 그래서 노랑풍선은 첫 번째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밀렸다고 해서 이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8월 맞아요. 17일 날 네. 상장 예정일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무상증자로 시장 처음에 주식 처음 시작할 때 무상증자로 한번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런 이슈에 좀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노랑풍선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높은 만큼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좀 매도하시고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랑풍선에 대한 이슈 한번 챙겨봤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또
또 궁금해하실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 맥스트가 최근에 따상 랠리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따상상을 찍었는데 최근 IPO 종목들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2021년도 상장했던 이 새내기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고요. 지난 또 16일에 상장한 SD 바이오 센서는 사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코로나19 확산 이슈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근처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먼저 전문가님 신규 상장주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뭔가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저는 이 맥스트의 상장과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의 상장,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핫한 두 종목이죠. 메타버스와 코로나. 맞아요. 이 대결에서 메타버스가 완승을 했습니다. 어, 그렇죠. 맥스트는 공모가 15,000원인데 더블 출발, 따상상. 에, 지금 따상상이면 240% 가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죠. 네. 공모에서 산 사람들은 그냥 완전 공모 참여한 네. 사람들은 뭐 그냥 대박이죠. 뭐. 근데 뭐 그냥 내일 대박이다. 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모주는 신규 상장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모 신규 상장할 때 가격? 응? 가격? 그러니까 공모 상장.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뭘 바랄까요? 좋은 부모를 그렇죠. 바랄까요? 네. 네. 좋은 나라에 좋은 어.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겠죠. 아이가 네. 뭐 태어나자부터 뭐 학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없고 몸집의 맞아요. 차이가 있어 뭐 그래봐야 뭐 3kg에서 4kg인데요. 네. 아이는 태어날 때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가 누구냐. 네. 메타버스가 지금 태어났기에 굉장히 높은 열풍을 받고 있는 거죠. 아. 만약에 SD 바이오 센서가 작년 4월에 상장했다면 따상이죠.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오, 맞아요. 최근에 음. 메타버스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이 맥스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쏠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시기를 잘 탔다. 아, 정말 운때가 좋은 거죠. 오. 네. 기가 막힌 거죠. 네. 아.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상장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만약에 지금 좀 제일 안 좋은 쪽이 뭘까요? 제일 안 좋은 쪽 사실 여행주 쪽이겠죠. 뭐 여행주나 뭐 또 놀자주. 아니면 뭐 바이오 쪽? 네. 뭐 이쪽 그쵸. 상장하면 역시 뭐 별 볼 일 없는 네, 흐름들. 그러니까 네. 신규 상장주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기업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죠. 네. 상장한 지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얘를 뭐 얘가 커서 뭐가 될 거야라고 말하긴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냥 상장하기만 하면 그냥 다 좋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삼성가에서 뭐 장남이 태어난다든가 즉 뭐 카카오뱅크나 뭐 이런 애들은 이미 뭐 검증이 돼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 적자 기업들 상장하는 거는 기업 분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상장주가 상장할 때는 어떤 업황이냐, 과연 어떤 테마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자, 그럼 봅시다. 왜 맥스트는 상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몰라요. 얘는 작년에 매출이 20억입니다. 뭐. 영업이익은 25억이에요. 매출 20억 냈는데 영업이 25억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어. 20억 벌어서 25억 나갔어요. 그런데도 상장해서 특례로 따상을 갔습니다. 왜? 메타버스기 때문이지요. 올해도 네. 그렇게 잘해야 올해 그냥 손익분기점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기업이 있는 반면 자 봅시다. 재밌죠? 네, 재밌어요. SD 굉장히 네. SD 바이오 네. 센서는 오늘도 코로나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못 가더라고요. 자가 진단 키트라고 해서 사실 집에서 혼자서 코로나19 검사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또 안고 이렇게 상장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모가 52,000원이었는데 네. 지금 종가 기준에서 8% 올랐습니다. 아, 맥스트 238% 올랐는데 얘 어. 8% 올랐어요. 근데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서 맞아요. 아마 공모가를 밑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상장한 이 로봇 청소기 전문 업체인 이 에브리봇이 상장 첫날에 8% 하락하면서 공모가를 밑돌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저도 여기 제품을 현재 쓰고 있는데 사실 아쉽더라고요. 굉장히 제품들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흘러갈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에브리봇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좀 중소기업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한.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봇 청소기를 만들지 말고 그냥 로봇을 만들었으면 모르겠어요. 아, 예, 진짜 뭐 인공지능, 뭐 여러분들 엑스포나 가서 볼 수 있는 네. 뭐 아직 상용화도 안 된 차라리 그런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상장했으면 모르겠는데 로봇 청소기 지금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상승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네. 말 그대로 왕따가 상장한 겁니다. 아, 예, 차라리 로봇이 청소기 아닌 로봇을 만들었으면 얘기는 틀려지죠. 그죠? 네. 로봇 청소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로봇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이것은 청소기입니다. 오. 청소기가 붙은 로봇이 아니에요. 네. 로봇이 붙은 청소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앞으로도 뭐 인기는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실용성 있게 쓰고 있는데 정말 음. 안타깝네요. 네. 뭐 아무튼 뭐 SD 네.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면 네. 자, 잠깐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와,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상장하면서 또 돈 좀 버니까 또 송중기 모델로 써서 어, 송중기가 네. 뭐 이렇게 나오던데. 찾아봤는데 심쿵했어요, 진짜. 네. 아무튼 30억, 15억 내던 회사가 네. 2020년에 7,300억을 냅니다. 음. 정말 전율이지요. 뭐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회사는 없어요. 자, 오. 올해 1분기에도 5,700억을 냈습니다. 영업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7,000억을 냈는데 올해 1분기에만 5,700억. 막 기가 막히죠. 실적은 넥스트보다 SD 바이오센터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잽이 안 되죠. 넥스트는 20억 벌어서 20억 적자냈대는데 얘는 5천억씩 흑자를 냅니다. 물론 잽이 안 되지만 얘는 SD바이오센서는 이미 시총 6조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뭐 잽이 안 되긴 하지만 자 그러면 시젠도 볼까요? 시젠이 얘도 주가 어때요? 200억 회사에서 6천억 회사로 2천억 올해 1분기만 2천억. 근데 주가는 계속 어때요? 하락세죠. 시젠도 주가가 네. 안 좋죠. 그러면 주가는 실적이라면서요. 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갈까요? 왜 시제는 안 가고 슈마시스는 떨어지고 왜 SD바이오센서 이거 대박이라 그래서 공모 참여했는데 나만 재수가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네. 안 갈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해서 그런 아니요. 상황이 아니어서? 아니요. 네. 제가 지금 진단키트주들 저한테 상담하시면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못 빠져나가면 이제 절대 못 빠져나가요. 4차 유행이 마지막입니다. 아. 왜? 백신, 백종원 씨의 네. 유행어가 있죠.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네. 네. 돌아갈까 봐 그래. 어디로 돌아가요? 실적을 보면 SD 바이오 센서를 볼까요? 왜 주가가 못 가요? 실적이 그 전으로 돌아가요. 7천억, 5천억에서 다시 15억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요. 시젠이요? 네. 얘네가 이 돈을 갖다가 뭐 행복하게 뭐 다른 걸 하면 모르겠지만 네. 성장성을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원래 100억 벌던 회사가 6천억 벌었어요. 이게 3천억 벌고 2천억 벌고 1천억 벌고 돌아갈까 봐 그래요. 전문가님 그러면 저희가 IPO 이제 상장하는 회사들을 볼 때 어떤 거를 좀 중점으로 보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IPO가 워낙 화랑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따상룰 저는 이 시장 자체도 좀 불공평하다고 봐요. 어. 공모가가 10,000원이면 9,000원에서 출발, 2만 원에서 출발입니다. 떨어져봐야 10% 올라가면 더블. 그래서 이 공모가도 저는 차라리 공모가 시작도 마이너스 50% 시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반토막 나든가 더블 나든가 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보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모과의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꿀팁은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나는 업황이 중요하다. 두 번째 꿀팁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네. 너무 소문이 나면. 네, 지금 바로 8월 6일 날 뭐 상장하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상장하죠.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그럼 네. 카카오뱅크는 과연 성장을 할 것이냐? 카카오뱅크도 따상 한번 갈까요? 이번에 한번 SD 바이오센서 실패했는데 카카오뱅크 한번 해볼까요? 네. No. 일단은 소문난 말씀드렸죠. 잔치에. 소문난 잔치지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영위하고 있는 업황이 어디입니까? 지금 금융주죠. 은행주죠. 네. 은행주가 지금 좋아요? 오늘은 좀 좋긴 했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금융주 쪽이 좀 강세를 보이진 않을까요? 아니죠. 금융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 금리 인상이면 떨어질 때 덜 떨어질 뿐이지 네. 금리 인상 수혜주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크래프톤은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 크래프톤 상장은 뭐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네. 게임 쪽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너무 소문이 났고요.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또 게임주가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도 업황 자체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게임주들은 예전만큼의 그런 랠리지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스마트폰 초기 모델을 시작해서는 정말 저는 뭐 했냐면 스마트폰 시작하고 카카오 이 게임 시작하고 나서 네. 애니팡 열풍 볼 때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오늘 누가 1위 했지? 누가 1위 했지? 인기 순위 누가 1위지? 매출 누가 1위지 보면 맞아요. 그게 주식 투자였어요. 맨날 상한가가 오고 그게 폭등을 하고 맨날 순위 바뀔 때마다 대장주 등극하고 이게 2, 3년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릴리지가 없죠. 한 1년에 한두 개 대작.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구나 기대했던 거 말고 그것도 갑자기 쿠키런 킹덤. 네. 쿠키런 원작은 별로 인기가 없으면 쿠키런 링덤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데브 시스터즈가 폭등을 한 번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네. 한 6개월 만에 또 이번에 이 카카오 게임즈의 게임이 성공을 하면서 네. 리니지를 한번 꺾으면서 또 카카오 게임즈가 한번 폭등을 하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규칙성과 순환매가 돼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년에 한두 차례 그냥 뭐 복권 당첨되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거든요. 게임주는. 그렇죠. 그래서 클래프톤 상장 글쎄요, 뭐 저는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네. 상장 이슈로 게임주들이 올라가는 시대는 확실히 지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업황이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조금 관망하자라는 의견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 짧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반도체 전망 너무 궁금한데 사실 반도체 진짜 안 가요. 진짜 너무 답답하게 안 가는데 반도체 대장주인 이 삼성전자가 안 가다 보니까 반도체 중소형주들도 현재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사실 잠정 실적,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그대로 확정 실적이 나온다면 이제는 반도체 업황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삼성전자는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을 두 번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제일 실적을 먼저 발표하는 맞아요. 나라는 알코아입니다. 알코아가 실적 발표하면 어닝 시즌 시작됐구나. 테이프 끊는 흐름인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테이프를 끊습니다. 네. 내일이라면서요. 아니요, 삼성전자는 잠정부터 발표를 해요.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날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날입니다. 이게 워낙 큰 종목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발표는 하지만 거의 오차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못 갔는데 여기서 간다? 이게 오차가 크면 모르겠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가려면 여기서 갔어야죠. 그죠? 내일 실적 발표한다고 주가가 움직인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새삼스럽게 똑같은 실적 나왔는데 그때는 못 가고 오늘은 가고 지난번 떨어졌는데 이번엔 가고 이럴 일은 시총 500조짜리 삼성전자한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전의 내일 실적 발표는 아무런 이벤트는 아니에요. 이미 실적을 발표돼 있던 게 혹시나 오차가 크면 모르겠어요. 막 2조, 3조 차이가 나면. 근데 뭐 그럴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가 이벤트로 반도체 업황을 바꿀 리는 만무하고요. 네. 오늘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삼성전자 가끔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삼전 8만 원에 누가 기름칠 해놨나 봐요. 8만 원만 되면 확 미끄러지더라고요. 네. 8만 원에 누가 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자꾸 가면 미끄러져가지고 아주 좀 네. 투자자분들 많이 지치실 텐데 안타깝지만 당분간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뭐 혹시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프레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혹시 815 사면 때 이재용이 나오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재용 때문에 올라갈 게 안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반도체주들은 중소형주 반도체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중소형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똘똘한 애들만 가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아니, 전문가님이 히든 챔프 저희한테 주셨는데 히든 챔프에 있는 반도체주들은 계속해서 전고 좀 높이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뭐 전문가님께서 주신 종목만 그렇게 잘 가는 네, 건가요? 원익회시나 네.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좀 길게 볼 수 있는 것들, 어. 길게 볼 수 있고 시장에 이 작지만 네. 1위. 어. 네, 리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테스트 소켓 국내 시장 1위, 네. 원익회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석영 글라스 1위. 이렇게 각 섹터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하든 말든 그 바운드리 내에서 네. 이 삼성전자의 단가 인하 감력, 그러니까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주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안 좋아질 경우 삼성전자는 뭘 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아지면요? 자기가 좀 제품이 좀 덜 팔리네.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이 폴더블 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탭을 내놨는데 잘 안 팔리네. 그럼 뭐 그러면 할까요? 없애지 않을까요? LG전자가 휴대폰 쪽으로 없앤 아니죠, 것처럼? 아니죠. 그런 건 너무 극단적인 아, 네, 선택이고요. 그래요? 네. 대기업들은 바로 단가 인하합니다. 아, 나 이번에 좀 못 팔았는데 너 이 돈 못 주겠다 이제. 예전에 장당 10,000원 줬는데 이제 8,000원씩만 받아. 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어. 이런 기업들이 뭐예요?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 어. 그러니까 너 아니어도 돼. 너는 네. 저기서 7,000원을 준다는데 너는 이제 그만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기업들, 즉 이 마진가에 하는 기업들이 있죠. 박리담에 영업이익률 10% 미만. 네. 그러니까 뭐 1조 원 팔아서 막 100억 벌까 말까 하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단가이나 구조에서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품주들을 볼 때는 영업이익률 높은 회사들, 각 섹터별 1위 업체들, 단가이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는 유일한 좀 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분석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위너 11 종목뿐만 아니라 이 전문가님의 히든 챔프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해서 전고 좀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이런 반도체 중에서도 잘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종목 상담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파란불을 켠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요. 제가 실시간 랜덤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 기다리셨을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시장 속에서 내 종목 계속 가져가야 할까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날 랜덤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못한 종목 상담은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노란톡방에서 올라와 주신 통해서 모두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못한 종목 상담은 노란톡방에서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모두 종목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얼른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상한가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20% 진단 부탁 52,000원이고요. 2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진원생명과학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이슈가 됐던 종목이었는데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코로나 관련해서 뭐 키트들 관련 마찬가지지만 이 mRNA 백신 관련해서
테마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언급을 여기서 한번 이 자리에서 종목이 올라갔었던 시나리오, 처음에 올라갔었던 여기 6월 18일 그리고 또 6월 23일 그리고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했었던 7월 2일까지 각기 사연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맞아요. 이 세 가지 사연 중에서 제대로 된 사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세 없어요. 번의 이슈가 있었는데 전문가님께서 매번 다른 이슈다고 말씀 주시면서 음. 지금은 익절해라라고 하셨던 것 그쵸.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 모르겠어요. 또 네 번째 또 새로운 이슈가 있을까? 전혀 뭐, 다른. 네, 네.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배불리 세 끼를 먹었습니다. 음, 아침, 점심, 저녁. 저는 이 종목을 보면서 야 정말 잘 차려놨다 밥상. 각기 다른 메뉴로 중식, 한식, 양식으로 세 끼를 세 번 상승 파동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급등하길래 야 정말 제대로 운전을 하는구나. 주가를 드라이브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네 번째도 있을까? 저는 뭐 어렵다고 보고요. 일단 뭐 정부 정책, 국책 수행 그리고 뭐 하다 할 거 없으니까 이 종목이 하고 있는 이 기업의 이 비즈니스를 똑같이 하고 있는 얘네가 이제 자회사 모멘텀이 있거든요. 네. 진원생명과학 자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료를 같은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다국적 제약사한테 인수를 했습니다. 한 3조 원 규모의 인수를 받으니까 야 진원생명과학도 3조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그냥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애가 서울대 갔다고 얘는 나도 서울대 가는 건가? 뭐 그러면 50반 학생이 다 그 반 학생이 다 서울대 가야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이슈까지 좀 부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성향이 있어서 진원생명과학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주가 볼까요? 자, 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죠? 지금 참 6개월간 빠지죠. 제자리까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지금 올라온 건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또 여기서 고점에서 못 빠져나오고 또 물린다. 이 과정. 이거. 이게 있다라고 하면 걸려도 되죠. 네. 6개월, 뭐 1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또 올까요? 이 시세가? 없습니다. 미지수일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 파동, 이 파동을 보시면서 좀 겁내야 되는 주식이 아닌가. 4만 원에서 이게 다시 올라갔으니까 얼마 안 떨어져 보이죠. 여기서 4만 원, 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의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갭이 너무 큰데요.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10,000원 투자하셨으면 이거 3,000원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5만 원이라 칩시다. 네. 이게 얼마 안 있다가 정말 이게 3분의 1 토막이면 2만 원, 10,000원 가는데 얼마 안 걸려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물렸던 사람이 만약 있다면 네. 정말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요. 만약에 그 운을 다시 여기서 써버린다면 네. 이거는 굉장한 화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좋습니다. 상한가님 진원생명과학 여러 가지 이슈로 오르긴 했지만 지금은 어렵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위너 11 종목들은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 진원생명과학 이런 좀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위너 11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으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한강뷰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뷰님 대주산업 올려주셨는데요. 대주산업이 2,932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5%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대주산업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이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아주 좀 소형주기 때문에 네. 기술적 분석이 뭐 그렇게 크게 뭐 기업 분석도 맞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배합 사료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정치 테마나 어느 테마에 속해서 뭐 주가가 가끔 뭐 급등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지금 사료 만들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적도 잠깐 보면 어때요? 뭐 시총답게
한 1년에 한 50억 못 벌죠. 올해도 뭐 한 50억 정도는 못 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딱 볼 때 성장성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기업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느냐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 성장성에 대한 아이디어, 정말 사람이 먹는 사료를 만들고 전 인류가 먹는 사료를 개발하지 않는 이상 이 기업이 뭐 투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이유는 많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 종목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좋습니다. 한강뷰님 대주산업 성장성이 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제 생각에는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못다한 종목 상담은요. 노란톡방을 통해서 모두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얼른 들어와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